21년 기준 우리나라 주택 청약통장 계좌의 수는 2,825만 개로 전 국민 반 이상 갖고 있는 기본 통장입니다. 모두 다 가지고 있는 만큼 주택 청약 경쟁은 더 치열할 수밖에 없는데요. 주택 청약 월 2만 원씩 넣으면 청약 통장을 만들고 미납하는 것만 못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공공분양만 포기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청약 저축에 얼마를 넣어야 공공분양에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매월 넣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걱정마음바 둘째 아들입니다. 주택 청약통장 하나쯤은 다들 갖고 계시죠? 21년 기준 우리나라 주택 청약통장 계좌의 수는 2,825만 개로 전 국민 반 이상 갖고 있는 기본 통장입니다. 모두 다 가지고 있는 만큼 주택 청약 경쟁은 더 치열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 주택 청약통장을 개설하고 어떻게 납입해야 유리한지가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열한 청약 경쟁에서 이기실 수 있도록 가장 유리하게 주택 청약통장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시작 전에 좋아요만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지금 시작합니다. 아파트에 살고 싶은 분들이라면 청약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한 번쯤은 청약통장에 대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모님이 청약통장을 미리 만들어 주신 경우도 많을 거고요. 또는 사회생활 하다가 하나쯤은 만들어 두셨을 거예요. 청약통장은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우선 1인 1계좌 개설이 원칙이고요. 매월 약정한 날의 월 단위로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납입 금액은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정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먼저 결국 얼마를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결론적으로는 매월 10만 원씩 넣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월 2만 원씩 넣으면 청약통장을 만들고 미납하는 것만 못할 수 있습니다. 왜 10만 원이 유리한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로 청약 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청약으로 분양받는 주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국민주택이고 하나는 민영주택입니다. 국민주택은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를 말하는데 결국 나라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 건설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입니다. LH나 SH에서 지은 아파트들이 바로 국민주택입니다. 민영주택도 똑같이 민간분양, 민간임대 각각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인데요. 레미안, 힐스테이트, 롯데캐슬 같은 브랜드들이 바로 민영주택입니다. 일단 두 개 있는 거 알았다. 그럼 왜 꼭 10만 원씩 납부를 해야 되냐라고 물으실 텐데요. 두 번째 이유로 각각 국민이나 민영이 청약 당첨자를 선발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국민주택 한번 살펴볼게요. 국민주택을 분양하는 공공분양의 경우는 1순위 자격은 이렇습니다. 청약 과열지구의 경우 청약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납입 횟수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청약 과열지구에서는 2년만 넣게 되면 누구나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커트라인이 낮죠. 그렇기 때문에 동점자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게 됩니다. 21년 기준으로는 1순위 통장만 1,577만 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점자가 생기는 경우는 최종 당첨자를 결정할 때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조건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 조건은 이렇습니다. 전용면적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는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에 1회 10만 원씩 납입한 사람, 즉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이 우선순위를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매월 넣는 금액이 통장에 쌓여가면 그 쌓인 잔액을 국민주택에서는 저축 총액이라고 하고 민영주택에서는 예치금이라고 하는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통장에 이 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런데 중민주택은 이 저축 총액을 계산할 때 1회 1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 한 달에 50만 원씩 넣어도 국민주택 청약할 때는 10만 원씩 넣은 사람과 50만 원씩 넣은 사람 둘 다 같다고 봅니다. 최대 10만 원까지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결국 국민주택은 저축 총액이 많아야 공공분양에 당첨될 수 있는데 2만 원씩 넣은 분들은 1회 10만 원 넣은 분들보다 저축 총액이 낮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당첨 경쟁에서 밀리게 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에 2만 원씩 넣은 분들은 청약통장을 만들기만 한 사람보다 더 불리합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청약통장을 만들어 놓고 넣을 돈이 없어서 1회차, 2회차 이렇게 미납한 상황이 생기면 은행에 가서 밀린 회차별로 돈을 한 번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청약에 2만원씩 넣은 분들은 이미 회차별로 2만원을 다 넣었기 때문에 더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축 총액을 더 채울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약을 만들고 돈을 안 넣은 분들이 나중에 한꺼번에 많이 넣을 수 있어서 2만원씩 넣은 분들보다는 더 많은 저축 총액을 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브랜드 아파트인 민영 분양의 아파트는 얼마의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좋을까요? 민영 분양은 가입 기간과 면적별로 청약 예치금을 만족하면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투기 과열지구의 102제곱미터 아파트의 경우는 가입 기간이 24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600만 원 이상의 예치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청약저축에 얼마를 넣어야 서울권 공공분양에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지역의 공공분양을 생각하신다면 통장에 1,500만원 정도는 쌓아야 합니다. 1회에 10만원씩 넣으신 분들은 1년에 120만원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12년에서 13년 정도 모으면 1,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청약통장에 2만원씩 넣으셨던 분들은 13년 모아봐야 3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공공분양만 포기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저축 총액 차이가 1,000만원 이상이나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10만원 넣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볼게요. 월 10만원씩 납부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니까 매월 무리해서 많이 내려고 하다가 중도해지하지 마시고 월 10만원씩 꾸준히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국민주택에서는 1회 10만원까지만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10만원씩 꾸준히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연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분들은 월 20만원까지 넣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2만원을 넣는 것은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의 청약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랜만에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주택 청약을 납입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얼마나 납부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나는 10만원씩 잘 내고 있었다 라는 분들은 1번, 잘 모르고 2만원씩 내고 있었다 라는 분들은 2번, 2만원도 10만원도 아니다 혹은 안 내고 있었다 라는 분들은 3번을 선택해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택 청약 똑똑하게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혼자만 보지 마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에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